시민의 관심 속에 화제가 되는 이슈를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IQ. 법 없이도 살 것 같지만 법이 있어야 안전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법은 더 명확하게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입증해 줘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방을 변호사와 함께 법과 관련된 화제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연말이라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저녁 약속이 부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벌써 하루에 몇 개씩 잡히고 있어요. 네, 빡빡하죠.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 사고, 이게 참 걱정이 되고, 네. 음주운전의 그 유혹에서 이제 좀 헤어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음주운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윤창호 예,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창호 군이 굉장히 안타깝게 음주운전에 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그런 사건 이후에는 예.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엄격하게 단속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 또한 늘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IQ는 바로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난 9월 24일 저녁을 앞둔 학교 후배들이 이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을 쳐가지고 후배를 숨지게 했던 남성이 있었는데 네. 이 남성이 이제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후에 동승자를 버려둔 채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이 사고로 숨진 동승자에게 범죄 사실까지 뒤집어 씌웠다는 건데 이거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범죄 사실을 한번 또 말씀드리면요. 이 지인들과 술을 마신 다음에 이제 저녁을 얼마 앞둔 그 해군 병장인 그 후배를 조수석에 태우고 예. 안산에서 술을 마신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유, 그러다가 멀리도 운전을 했군요. 그래서 강남역에서 교대역으로 가는 그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가 근데 굉장히 시속도 빨라요. 네. 100km로 운전을 하고 100km 요? 있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을 합니다. 아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 택시는 시속 15km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래도 사고가 나서 이 택시 운전자와 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문제는 동승자. 두 속에 있던 예. 그 저녁을 얼마 앞둔 그 후배는 머리를 굉장히 크게 다쳐서 아하. 중상을 입었는데요. 예. 지금 이 운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 후배를 구조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붙잡혀서 하는 말이 이 운전계가 후배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경찰은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술자리를 했던 지인들과 그다음에 CCTV 이런 걸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진짜 운전자를 찾아낼 수 있었고요. 지금 특가법상 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지금 혐의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 최근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 사고가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몇 가지 좀 맞습니다. 짚어주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예.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윤창호. 윤창호 군 예. 사건. 그거는 해운대에서 이 음주운전 BMW 차량이 이 윤창호 군과 그 친구를 그대로 들이받아서 예. 윤창호 군이 사망하고 또 그 친구도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그렇죠? 또 이것도 또 어이없는 사건인데 예. 이것도 이제 음주운전 사건인데요. 예. 이 음주운전을 한 0.116 추정컨대 네. 면허 취소 상태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는데요. 운전자 옆에 조수석에 또 친구가 있고 뒤에는 그 친구의 후배가 타고 있었는데 맞아요. 경찰에게는 우리 둘만 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왜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또 안타까운 점은 출동한 경찰 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아, 이 그 안에 뒷좌석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제대로 못 봤어요. 예. 그래서 누가 발견했냐면 사고 후 7시간 만에 그 차를 수리하려던 공업사 관계자가 뒷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휴. 그래서 이제 전신마비 중상의 예. 지금 상황에 있는 그런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또 그보다 더 전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네. 황민 씨죠. 이 황민 예. 씨가 뮤지컬 단원 2명을 태우고 가다가 또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 2대를 들이받아서 이 단원 모두 사망한 그런 또 안타까운 사고들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오늘의 IQ는 3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도주도 모자라서 후배에게 덤터기를 씌운다. 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좀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음주운전 사실을 부정하고요. 네.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 그 모든 걸 이제 넘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왜 음주운전을 갖다 부정한 걸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음주운전을 부정한 사실은 이제 본인이 사고 책임을 덜기 위해서인데요. 예. 본인은 이제 피해자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죠. 같은데. 동승한 사람도 같은 가해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동승한 사람은 우리 굳이 따지자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방조죄라는 건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보다 무조건 형이 감경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필요적 감경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한다면은 2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걸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절반 감경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사고까지 쳤다라고 하면은 음주운전을 사람을 다치게 한 그 죄까지 그대로 그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이 훨씬 경감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나는 동승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본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망을 갔고요. 다시 잡힌 후에는 저 운전 안 했습니다라는 행동까지 했어요. 예. 이 모든 건 다 통틀어서 도주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본인이 수습하지 않은 채 도망간 죄. 이거는 예. 특가법상 도주, 그래서 사람이 사망까지 했으니까요. 도주치사죄가 돼서 굉장히 중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뺑소니라고 그렇죠. 쉽게 하는 이야기하면 얘기죠. 예. 뺑소니죠. 뺑소니에서 사람을 죽게 만든 죄. 네, 맞습니다. 만약에요, 이 사람이 도망갔지만 도망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망한 조수 석에 있던 그 후배를 자기 운전수로 옮겨놓고 본인은 저 여기 도망은 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저 운전 안 하고요. 얘가 운전했어요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도주치사죄 그대로 해당을 합니다. 예.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숨겼으니까요.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술 냄새가 막 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뜬 거죠.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후배잖아요. 네. 죽게 방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거의 진짜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이 후배에 대해서도 살인죄 비슷한 그런 범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심적으로는 야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도 그냥 도망간 거는 죽으라고 둔 거 아니냐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참. 대부분 이제 사고를 낼 당시에는 이게 과실이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주치사죄로 우유를 합니다. 대신에 형을 정할 때는 예. 굉장히 이게 안 좋은 양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지인을, 그것도 가까운 후배를 방치하고 도망간 점, 다녀와서는 오히려 붙잡힌 이후에는 예. 이 후배가 운전했다고 오히려 덤터기를 씌운 점은 굉장히 양형상 불리하게 적용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아니 뭐 20시간 후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 사건. 네, 결국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이 후배 역시 전역을 바로 앞두고 있는 예. 굉장히 창창한 젊은이였는데요. 너무 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IQ 두 번째 핵심 질문도 공개합니다. 윤창호법 언제쯤 국회 통과 가능할까?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거든요. 국회 통과를 위한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이 윤창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언제 통과될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국제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 송기현 소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 이제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네, 이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개정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나요? 일단 치상죄,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10년 이하 징역이었는데 예. 이것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예. 변경을 했고요. 예. 변경을 했고 사망의 결과가 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이게 현재 법안인데 예. 법률인데 이것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예. 강화했습니다. 예. 예. 자, 이런 내용이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그 어떤 변화도 있는 것이죠? 네, 그건 아직은 이제 행안위에서 법사위에 아직 오질 않아서 아직 오지 않았군요. 네,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그 후에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창호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음주 등의 위험 운전을 한 경우에 동승자도 처벌을 해야 되는 거. 네. 이것도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논의를 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기존에도 처벌은 가능하고요. 예, 교사나 방조에 따라서 또 공범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예. 네, 무조건 동승했다고 지금 운전한 사람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 검토를 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있습니다. 예.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오는 29일에 예정된 네. 그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을 비롯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창호법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예, 예. 국회의결을 거쳐서 예.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공포가 있으면 예. 그로부터 즉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은 29일에 통과만 되면 바로 이제 공포되면서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겠군요. 통과가 되면 이제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예. 공포하는 절차가 되면 아마 그다음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까지 좀 이 네. 법이 잘 통과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이 미미하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더 큰 문제가 있죠.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정상 참작돼서 양형이 대폭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점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인데 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아직도 이거를 실수로 예. 술을 마신 후에 실수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 좀 더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뭐 초범이거나 이런 경우에 실형은 뭐 거의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되겠는데요. 예. 지금 위험운전 치사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4,200명 중에 실형을 받은 이들은 7%에 불과합니다. 이 맞습니다. 7%는 아마도 합의가 안 된 사람일 거예요. 예, 예. 합의가 안 되거나 공탁금을 안 내거나 예, 예. 등등의 경우일 거고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약한 사람들이 합의를 제대로 못해서 네, 그럼- 형을 과중하게 받는다는 거죠.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위험운전 치사죄로 지금 혐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술을 마시고 사람을 사망케 이른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처벌하자라는 취지에서 특가법상 이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집어넣습니다. 예. 들어와서 죄를 사망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굉장히 엄하게 규정은 했는데요. 예. 그런데 막상 우리 그 양형 기준에는 사람을 사망케 하고 이게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가중한 그 양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1년에서 3년 정도로 권고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의 그 죄를 무겁게 정한 취지에 별로 맞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윤창호법이 통과돼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양형 기준이 그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고 예. 여기에 이 양형 기준에 맞춰서 재판 역시도 판사 역시도 이런 엄한 그 형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런 경우 그러지 않고서는 형이 우리가 무거워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관대하다. 실제로 외국에 비해서. 과실치사랑 비교를 해도 예. 과실치사랑 비교해도 결과는 네. 과실치사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수로 내가 막 시비 붙어갖고 실수로 잘못 밀었는데 사람이 죽었어. 네. 이런 거하고 음주를 막 해가지고 뭐 주변에서 만류하는데도 끌고 갈 거야 그래갖고 가서 들이받아 사람 죽인 거하고 사실은 고의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후자가 훨씬 더 죄질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랬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술 마시면 실수할 수도 있지라는 그러니까. 마인드가 있어서 문제인데요. 예.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를 보면은요, 그냥 살인죄를 적용을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요. 예.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술이나 마약 같은 거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예. 사망케 한 경우에는 2급 살인죄를 적용을 하는데요. 예. 이게 징역 최소
15년입니다. 15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양형 기준이 최대 3년인데 예. 여긴 15년, 최소가 15년이에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예. 밴쿠버주 같은 경우에도 살인죄를 적용하고요. 여긴 20년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외국이 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IQ 이제 세 번째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없겠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자, 최근 음주운전을 생방송한 인터넷 방송 BJ가 입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과 교육이 필수적인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실시되는 의무 교육은 지금보다 강력하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근본으로 내려가면 예. 사람들로 하여금 술을 마신 다음에 운전대를 못 잡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위험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해야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말씀하신 어떤 교육이 될 테고요. 예.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할 때 그 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교육을 물론 강화해서 어느 정도 그중에 얼마 정도의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놓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음주운전은 저는 습관이라고 보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처음 걸렸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게 초범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 사람은 예. 한 26범쯤 돼요. 앞에 25범은 26번, 안 걸렸던 예. 거예요. 어떤 근거로 26번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걸린 예. 거예요. 예. 안 걸렸다가 어쩌다 한번 걸린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한번 걸렸으니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걸리고 또 걸리거든요. 그 예. 이유가 내가 26번 운전했더니 그중에 한 번 걸리네. 맞아. 이번에도 안 걸릴 거야라고 예. 생각하는 게 많고 또 한 번 걸렸을 때 처벌이 또 약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방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는 단속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단속. 또 하나는 우리 앞에서 지금 윤창호법 통과도 되면은 좀 더 그게 효력이 있겠지만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로도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운전을 할 때 그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을 아예 그 음주 측정을 해서 거기에 통과해야 시동이 시동이 걸리게. 걸리는 이런 예. 것도 이제 곧 상용화 된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거를 도입해서 예. 뭔가 우리 그 상습으로 운전하는 사람의 그 인식 변화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예. 그 외에 이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여러 예. 제도적인 방편들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사실 우리 대리운전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이 음주운전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의도가 정말 의심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완전히 안전불감증이죠. 예. 음주운전해도 괜찮아, 나는 사고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 많고요. 여전히 아직도 음주운전은 내가 어쩌다가 운이 없어서 단속에 걸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은 것 같고 예. 또 본인은 술에 취했는데 나는 술이 다 깼어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술을 마셨어. 근데 술은 깬 것 같은데 그래도 안 깼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되는데 예. 지금의 대부분의 분들은 술이 깬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운전대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점은 우리가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예.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고위공직자라든가 경찰도 있고요. 맞습니다.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강력한, 그러니까 법적 규제가 아니라 어떤 내규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뭐 서울시는 시행령으로 뭐 규정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제 이런 데에서도 훨씬 더 강력하게, 그래서 음주운전은 그냥 해서 뭐 음주운전해서 단속되면은 이거는 진짜 그냥 아웃. 그렇죠. 아웃. 네. 그게 도입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무원들은 최소한 절대- 그렇게 엄격한 그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람들, 윤리성이 요구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보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속만 해가지고 뭐 해결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강력한 불편이 와야 그게
어떤 재고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은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의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시각각에서는 이 음주운전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연일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의 대책과 예방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